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중개사법 18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제 18번부터 중개실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개실무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중개실무란 개공사가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의 완성,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중개실무란 개공사가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중개의 완성, 즉 거래의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행하는 일체의 업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래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이행 업무인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등기 서류의 교부 등은 중개실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중개실무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순서죠. 업무의 순서. 자, 중개의뢰를 접수합니다. 고객이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중개의뢰를 접수하는 거고, 접수할 때 이미 이제 계약은 시작됩니다. 중개계약, 내가 중개를 해드릴게요 하는 중개계약은 이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활동 계획의 수립. 이 부분은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조사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적당한 상대방을 또 구할 수 있으니까 조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활동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판매 활동이기도 하고 영업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 활동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분들이 돈을 버는 거니까 중개 활동은 판매 활동이기도 하고 영업 활동이기도 하다. 그럼 집을 봐달라고 오는 고객한테 이 집도 보여드리고 저 집도 보여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거래 계약의 체결, 이것이 5번째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인수 및 계약의 완결, 이것이 6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중개의뢰 접수 및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의 수집. 여기 제일 처음에 이 중개의뢰 접수인데, 그러니까 고객 확보의 개념이겠죠. 중개계약의 수집은 직접적인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 수집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보자면, 직접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신문, 전단, 전화, DM 발송, 동창회 등, 이렇게 이제 직접 제가 이제 개척을 하는 거겠죠. 고객 개척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 같아요. 신문이나 전당은 아마 광고를 내는 것 같고, 전화라든지 확보된 고객에게 잠재 고객이라고나 할까요? 전화, DM 발송 이런 거로 컨택을 하는 거고, 동창회 같은 이제, 친분을 이용한 그런 것이 되겠죠? 직접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제3자의 소개나 주선을 받는 간접 수집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간접 수집 방법에서 이것이 중요하죠. 무등록업자에게 중개 의뢰를 받으면 아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금지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무등록업자에게 중개 의뢰를 받으면 안 되고요. 여기부터, 2번부터는 화면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중개의뢰계약 또는 단순히 의뢰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개공사와 의뢰인 간이죠. 개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개의뢰계약 또는 단순히 의뢰계약이라고도 한다. 그럼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좀 많네요. 7가지가 있는데요.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사 중개계약이고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한 비전형 계약입니다. 전형이 아니라 비전형이고요. 위임계약, 내가 찾아야 되는데 내 대신 찾아주세요 하는 거죠.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한 비전형 계약, 그리고 무명계약. 무명계약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법률상 특정한 명칭이나 규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명계약이라는 것도 중개계약의 성질이다. 그 다음에 낙성, 불요식, 유상, 특수한 쌍모계약. 여기 특수가 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낙성은 서로 뜻이 맞으면 낙성이죠. 해주세요. 네, 내가 해드릴게요. 하는 게 낙성이고, 불요식, 특별한 형식이 없이
하는 것이 불효식 계약이고, 유상은 우리가 이제 해드리면 돈을 받죠. 그래서 유상이고, 특수한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이제 서로 의무가 있다는 게 쌍무계약인데, 어쨌든 특수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개공사의 급부행위가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이다. 예, 그 거래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급부행위를 하죠. 이 건물 어떠세요? 저 건물 어떠세요? 여기는 어떠세요? 저기는 어떠세요? 그래서 계속 급부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체결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임의적 계약입니다. 예, 체결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임의적 계약. 그리고 혼합계약이다. 예, 여러 가지 계약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요. 혼합계약이다. 예, 좀 뭐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특수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 민사중개계약이다.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다. 무명계약이며 낙성, 불효식, 유상, 그리고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그리고 계속적 계약이다. 그리고 체결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적 계약이고 혼합계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몇 개가 나오는데요. 일반 중개계약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계약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공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합니다. 예, 내가 살집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한 사람의 개공사에게만 부탁하지 않아요. 그쵸? 적어도 한 두세 군데는, 저 같은 경우는 두세 군데는 부동산에 들러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불특정 다수의 개공사에게 의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한 사람에게 그 대가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책임의식은 희박합니다. 예, 중개사 분들도 아시죠? 지금 들어온 고객이 나한테만 온 것이 아니다. 그거 아시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희박하고, 그리고 개공사 간의 과열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경쟁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내가 하고 싶으니까는 그 의뢰인에게 조금 금액 좀 낮춰서 하자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집을 지금 팔려고 내놨는데 조금 낮춰보자.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이고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그런데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기는 하죠. 예, 일반 중개계약이 그런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공사에게만이죠. 중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만약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인과 거래를 한다면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이 의뢰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의뢰인이 자신이 발견한 사람이니까, 상대방이니까. 대신에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청구할 수는 있다. 그리고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예,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합니다. 예, 실제로 많이 대중화되진 않았어도 어쨌든 권장한다. 그리고 서로 간에 유리하다. 이 장점이긴 합니다. 서로 간에 유리하다. 그리고 개공사는 보수 청구권이 확보가 된다. 예, 거래를 성사시키면 보수 청구권이 확보가 되는 거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죠.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였죠? 14일인가? 14일에 한 번씩 문서로서 이게 그 과정을 이 의뢰인에게 보고하거든요. 문서로서.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뭐랄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책임지고 이제 해주는 거죠. 이건요, 정보. 왜? 그래서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예, 바로 나오네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독점 중개계약입니다. 특정 개공사에게 중개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면 성립 원인을 불문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립 원인을 불문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독점 중개계약인 경우에는 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도 보수를 지급합니다. 예, 장점은 의욕적인 중개활동을 유도하여 중개업의 기업화를 촉진시키는데요. 한국은 없죠. 거의 드물어요. 미국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공동중개계약은 복수의 개공사와 공동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수의 의뢰인이 공동으로 개공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 예, 그 의뢰인이 복수일 때 그리고 한 개공사에게 그런 것도 공동중개계약이고 복수의 개공사 개공사가 여러 명일 때 이것도 공동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독점 또는 전속 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화와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형태이다. 공동중개계약은 이런 내용입니다. 순가 중개계약은요. 중개보수의 지급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수의 지급 형태. 그래서 순가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미리 개공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를 정해서 중개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먼저 개공사에게 딱 정해주고 거래가 성사된 후에 그 차액을 중개보수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수입 증대를 위하여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순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현행법은 이 순가 중개계약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법정 한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우리 안 되는 거 아시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금지 행위에 해당해서 1년에 1,0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중개보수는 항상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고 작성 및 보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이나 날인이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택일이라는 거죠. 일반 중개계약서를 보통 안 쓰고 하죠. 안 쓰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의뢰인이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쓰자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공인중개사분은 그것을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는 없다. 뭐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고 작성 및 보관 의무는 없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서는 똑같이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랑 똑같이 법정 서식은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었는데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3년.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 이거는 일반이랑 똑같이 택일이죠.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택일. 그리고 계약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약정으로 정하면 그것이 그것으로 유효기간을 삼는 거고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계약의 유효기간을 잡는다. 그리고 전속 개공사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한 번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서면 통지할 의무가 있어요. 그쵸?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개 대상물의 조사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조사 확인하는 부분. 우리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의의를 보면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함으로써 거래 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거고요.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거겠죠. 그렇죠? 높이는 중개 실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이다.
예, 조사 확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중개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함으로써 기초 자료를 제공하면서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예,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조사 확인의 대상은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확인 설명사항 있죠. 확인 설명사항 이것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조사 확인의 방법은 제가 공부상 조사는 좀 표를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화면 좀 올려서 봐야 되겠네요. 자, 조사 확인의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공부상 조사도 있고 그거 말고 또 현장 조사도 있죠. 예, 두 가지가 있고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현장 조사 그리고 서류를 조사하는 공부상 조사. 예, 공부가 공적 장부인 거 아시죠? 공부상 조사, 현장 조사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공부상 조사 먼저 보자면 공부의 종류에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예, 이런 것들을 띄어서 해당 부분들을 보는 거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 그리고 소유권과 그 밖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예, 공시법 예, 공시법에서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던 제가 아직 공시법 영상은 안 만들었는데 어쨌든 딱 이 글자를 보니까 난 공시법 선생님이 딱 얼굴이 떠오르네요. 어쨌든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이 부분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서 확인하는 거죠. 예, 발급처는 등기소입니다. 나머지 공부들은 전부 발급처가 시군구청이라는 거 묶어서 알아두시고 토지 임야대장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 예, 소유자, 공시지가 이런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나와 있고요. 지적도, 임야도는 이제 그림, 지도죠, 지도. 소재지와 지목, 지도니까 경계 같은 거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형, 예, 토지의 모양이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에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소재지와 건축 연도, 면적, 구조,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내진 능력 이런 것들을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공법상의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름도 좀 기네요. 자, 공부상 확인을 할 때 불일치가 생기면 불일치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물적 사항은 중개 대상물이죠. 물적 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불일치하면 대장을 봐서 대장으로선 판단하는 거고 이것은 소재지, 면적, 구조, 지목, 용도 같은 것들은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소유자라든지 권리자 말하는 거죠. 권리자 같은 것은 등기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 기록. 그래서 권리관계, 소유자, 소유 지분 같은 거, 소유자의 인적사항 같은 거 이런 것은 등기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고요. 경계는 공부상의 경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공부 아까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공부상의 경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불일치 해결도 문제에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는 미공시 권리 예, 예를 들면 공시되지 않은 권리들 있죠.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예, 공시되지 않은 권리 확인해야 되고 지세라든지 건물의 방향 그리고 무허가 건물인지 그런 것이 존재가 하는지 무허가 건물의 존재 여부 확인해야 되고 셀링 포인트 예, 고객이 어떻게 설명해서 설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셀링 포인트 그리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합니다. 셀링 포인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러니까 또 갑자기 부동산 학회론이 딱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현장 조사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기본적인 사항 조사할 것을 보겠습니다. 예, 소재와 지번이죠. 소재와 지번의 합성어가 소재지예요. 소재와 지번. 자,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확인하고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고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리고 지번까지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지번까지. 그리고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개개의 필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여러 필지면 개개의 필지를 모두 확인. 지번까지 정확하게 확인. 그리고 한 필의 토지에 여러 개의, 수개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 명칭, 건물 번호 확인. 그리고 구분 소유인 경우에는 이거 아파트를 딱 떠올려서요. 구분 소유인 경우에는 동, 층, 호수까지 확인. 예. 뭐 아파트는 뭐 많이 익숙하죠? 나머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에 여기도 표시는 돼요. 부호로. 예, 부호로 표시가 됩니다. 이건 지도잖아요. 지적도, 임야도에도 지목이 표시가 되지만, 부호로 표시가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대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지목은. 그리고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 조사에서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현장 조사에서 반드시 일치 여부 확인하고 환지 예정지 아시죠? 환지 예정지 또 다시 또 공법이 또 딱 생각이 나네요. 환지 예정지의 지목은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예, 길어서 제가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으로 확인을 합니다. 환지 예정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에서 지목을 확인한다. 그리고 토림이라는 뜻은 지목은 임야인데 토지 대장에 등재된 토지를 말해요. 지목은 임야지만 임야 대장에 있지 않고 토지 대장에 있는 그런 토림의 경우에는 개간의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예, 왜 임야에 안 있고 토지에 있겠어요? 뭐 어떤 까닭이 있겠죠? 그래서 개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목을 그렇게 봤고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나와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건물은 건물 번호에 따라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면적 및 층별 면적도 확인합니다. 면적뿐 아니라 층별, 각 층별 면적도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계는 어디서 봐야 돼요? 그림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림. 네, 지도죠. 지도.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해서 확인합니다. 지형지태도 마찬가지겠죠.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확인하겠죠. 그 지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경사를 말하는데 지세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세는 현장 답사. 지형은 지적도나 임야도. 이렇게 되고 건물에 관한 사항은 전부 건축물 대장을 봅니다. 건축물 대장. 그리고 권리관계 조사를는요, 권리관계, 소유권이나 뭐 지상권 그런 것들이겠죠. 권리관계 조사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숨어있는 법률상의 하자를 탐지, 발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경제적, 법률적 부담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예, 중개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큰 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부동산에 숨어있는 법률상의 하자를 탐지, 발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경제적, 법률적 부담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이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등기부로 보겠죠. 이 권리사항은 등기부에 있으니까 등기부에서 표제부 그리고 갑구 이제 을구가 있는데 예, 다시 또 공시 선생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자,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예, 이렇게 해서 등기부를 조사하여 권리관계를 확실히 밝혀라. 안 그러면 중개사고를 날 수가 있다. 예,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중개사법 18번째 영상 중개 실무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